먹고 씹고 맛보는 즐거움이 없다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까요? 틀니 인구 630만 명 시대, 65세 이상 노인 2명 중 1명이 틀니를 낍니다. 틀니는 이제 100세 시대의 동반자가 되었죠. 그런데 왜 다들 틀니는 들뜨고 불편하다고 할까요? 사과 같은 먹고 하니까 자꾸 이제 이 사이가 뜨니까 자꾸 움직이거든요. 야,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아프고 잇몸이 자꾸 이렇게 붓고 음식도 못 씹어먹어 안 맞고. 큰맘 먹고 한 틀니지만 안 맞아서 아프고 불편하면 속상하죠. 그러나 계획된 틀니로 자신의 치아처럼 편안한 틀니를 갖게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족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틀니 치료법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장수와 함께 오복 중 하나로 꼽히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한 치아인데요. 100세가 훨씬 넘으신 어르신께서 복에 복을 더하기 위해 치과를 찾으셨습니다. 이 몸이 앞에 이 몸이 욱신욱신거려요. 뭐 식사를 해도 아프고 그냥 있어도 욱신거려요. 틀니를 했는데 해서 좀 오래 지나니까 식사하실 때 많이 고통이 와서 식사를 못 하셨죠. 거의 못 하시고 뭐 죽이나 미음으로 좀 한 며칠간 드시다가 도저히 안 돼서 많이 고통해서 절대 그 밥은 못 드셨습니다. 한 3개월 동안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교정하고 수정하고 하시다가 오늘은 완성 제품을 찾으러 왔습니다. 식사를 못 하시는 어머님을 보며 내내 안타까웠다는 효심 깊은 아들. 오늘을 위해 어머님을 모시고 그동안 수도 없이 이곳을 오갔다고 합니다. 여기 좀 아파요. 그거는 다 정리해 드릴게요. 예. 틀니 오늘 완전히 들어가셔서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예전 틀니가 굉장히 쓰기 불편할 정도로 아팠고요. 그리고 잘 떨어졌고, 저희들이 진단하기에 아픈 이유가 뼈가 많이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틀니를 쓰다 보면은 이런 형식으로 계속 바뀌어 나갑니다. 임시 틀니가 들어갔고, 틀니를 갖다가 어느 정도 쓴 후에 저희들이 이제 1차 틀니를 만들었죠. 1차 틀니까지 과정을 거치고 이제 완성된 틀니가 들어가는 날입니다. 잇몸이 전체적으로 아프고 시림도 심했다는 어르신. 3개월 동안 임시 틀니를 끼고 상태를 살피며 안 아플 때까지 조정과 수정을 반복한 끝에 드디어 어르신에게 꼭 맞는 틀니가 완성됐습니다. 다 물어보십시오. 아픈 데 있는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딱딱한 과일인 사과를 이용해서 통증 부위를 체크해 보는데요. 괜찮아요? 야, 괜찮아요? 야, 안 아파요? 야. 예, 됐습니다. 혹시나 한 번 정도 조정해야 될 겁니다. 한 번 정도 손봐야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씹어보고 한 일주일 뒤나 이렇게 와서 제가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예. 다행히 어르신 맘에 쏙 드시나 봅니다. 이제 연세가 드셨고 이제 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틀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분이 이제 틀니를 이제 해야 될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이분이 이제 다른 틀니에 적합한 환경이 아니다 그러면은 또 적합한 환경일지라도 이제 지금 임플란트나 다른 게 이제 소화를 할 수 있는 신체적인 능력이나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담에 있어서 적절하게 그분이 환자분이 할 수만 있다면은 임플란트라든지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보다 훨씬 이전에 틀니가 나왔고 요즘은 임플란트가 대중적인 치료로 알려져서
틀니라고 하면 자칫 임플란트보다는 못하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는데요. 실은 임플란트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의 환자에겐 꼭 필요한 치료법이 바로 틀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안 따라주시는 분들, 즉 이제 뭐 파킨슨병이라든지 다른 뭐 치매라든지 여러 가지 당뇨라든지 신체적인 질환이 많거나 또는 이제 임플란트를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틀니를 권하게 되죠. 당뇨가 있어 임플란트 대신 틀니를 해왔던 권태숙 씨. 내 이빨이 없고 이 뿌리만 있으니까 틀니를 이것도 했는 지가 좀 오래돼갖고 다시 하려고. 이제 뿌리가 아프고 잇몸이 자꾸 이렇게 붓고 그래서 이제 이 뿌리는 그걸 다 빼고. 많이 불편하셨어요? 예, 음식을 못 먹겠더라고요. 뭐 어떻게 아프셨어? 예. 막 잇몸에 막 불을 켜고 당뇨 조절은 전혀 안 되세요? 잘 안 되네. 그래 한 200? 넘었어요. 그러면은 계속 치료는 받고 계시죠? 예, 약은 내 주변에 다 먹는데 관리는 안 되시고. 예. 이미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당뇨가 너무 조절 안 되는 상황이라 이 임플란트라는 게 그분한테도 좀 두려운 것 같고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제 계획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완전 틀니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거. 바닥이고 여기가 이제 입술 바닥인데 요 바닥이 거의 연결이 돼가 있을 정도로 잇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면은 뼈가 뾰족하게 이제 튀어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부위들은 이제 찾아서 계속 없애주고 하는 틀니를 만드는 과정이 조금 길어질 것 같네요. 3번 만들 때, 2번 만들 때 이제 틀니를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뭐 크게 식사하시는 데는 부담은 없으실 겁니다. 처음에 맞출 땐 분명히 환자의 구강 상태에 맞춰서 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쓰면 쓸수록 내 입처럼 편해야 할 틀니가 왜 불편하고 통증까지 유발하게 된 걸까요? 이제 안정성이 떨어지면은 씹었을 때 안정성이 떨어지면은 이게 움직이게 되니까 어느 군데가 먼저 타해서 아프게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지조골 상태가 이렇게 굉장히 날카로운 위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치에 이제 힘을 받는 부위를 실정을 어금니 쪽으로 완전히 가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부위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 부위에 힘이 가면은 아프게 됩니다. 틀니의 안정성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선 뾰족한 잇몸뼈를 제거하는 수술이 함께 시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전에 정확한 진단이 필수인데요. 물어보는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분이 왜 틀니를 하게 됐고 또 이제 지금 틀니를 하고 계셨다 하면은 왜 틀니를 다시 하게 되는지 보면서 하는 시즌을 하게 됩니다. 잇몸 상태라든지 환자분이 문진으로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의 불편함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손으로 만져보면서 밑에 있는 그 연조직 밑에 있는 뼈의 상태를 확인하고 이런 게 촉진으로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직관에 여러 가지 장비가 많아서 특히 CT라든지 이런 또 T스캔이라고 하는 교합 측정기가 있습니다. 디지털로 하는 그런 장비를 활용을 하게 된다면은 이제 그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내가 촉진한 부분하고 이제 CT라는 장비하고 이런 걸 겹치다 보면은 내가 진단한 부분이 이제 정확도를 더 더할 수가 있겠죠. 대부분의 치과 치료가 어렵고 힘들지만 틀니만큼 까다로운 것도 없다고 하는데요. 틀니를 착용했을 때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무용지물이 돼버리기 때문이죠. 환자에게 꼭 맞는 틀니를 제작하기 위해선 의사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합니다. 완성 후에 수정을 하는 일반적인 틀니와는 달리 이곳에서는 임시 틀니를 착용한 후에 편안하게 잘 씹을 수 있을 때까지 치료와 미세한 조정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틀니가 완성되기까지 시간은 오래 걸려도 그만큼 높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는데요. 저희들만의 틀니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1차 틀니 과정에서 아프고 힘들어하는 부위를 다 조정이 된 상태에서 마지막 틀니를 복제를 해 나가기 때문에
그날부터 저작을 할 수 있고 환자의 관계가 이제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면서 의사로서의 자부심도 가지고 이제 환자도 좋은 제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틀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편안한 상태의 임시 틀니를 복제해 최종 틀니가 나오게 되면 여기에 또 한 번의 섬세함을 더합니다. 특수 연마기를 통해 조금의 손상도 없이 최상의 퀄리티를 구현해내는데요. 연마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를 도입하게 됐는데 이 정확도는 우리가 연마를 하고 나면은 유리 표면 같이 매끈하게 됩니다. 매끈하게 되면은 조직과 의치상과의 표면 장력이 증가되어 잘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연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연마하지 않았을 때의 상태고 요거는 연마를 했을 때의 상태입니다. 안에 내부를 보면은 결국 요 할택도가 연마를 이 기계로 연마를 한 할택도하고 보통 우리가 연마하는 할택도하고 표면이 거침이 달라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장력이 증가되어 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틀니가 아파서 새로운 틀니를 맞추기로 결심하게 된 신한순 씨. 대학병원에서 했는데 위에 거는 게 밑에 거는 내려앉아 버려갖고 그때 빠져. 아랫니가 씹으면 자꾸 빠져 늘ጨ나 가는 거야. 예, 그런 게 빼놓고 먹는 거다. 운니만 가지고 씹어먹는 게 소화가 잘 안 되지. 대화 도중에 틀니가 빠질 정도로 틀니가 잘 맞지 않았던 신한순 씨입니다. 임시 틀니로 조정만 했는데도 통증이 줄고 훨씬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한 번에 탁 맞물러져야 틀니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뒤에서 맞물려서 앞으로 움직이게 되면 틀니가 움직거리거든요. 잇몸하고 틀니 사이에 공기나 수분, 매개체가 들어가가지고 음압이 작용해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틀니가 움직이게 되면은 음압이 이제 상실이 됩니다. 그러면 틀니가 움직이게 되거든요. 틀니가 놀게 됩니다. 놀게 되면은 이제 틀니 어느 쪽 부위가 놀게 되면은 그게 있는 잇몸을 눌리게 되고 눌리게 되면은 눌리게 된 잇몸이 아프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불편한 점은 다 고치고 또 이제 편한 걸 어머님이 제일 편한 위치를 찾아서 이제 조정해가면서 이제 완전한 틀니를 만들 거거든요. 그거 씹어보면서 하루나 이틀 씹어보고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이 맞는지 어머니가 이제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시면 돼요. 완성된 틀니인 줄 알았는데 완성본이 아니라고 하네요. 당분간은 임시 틀니로 생활하면서 아픈 부분을 계속 체크한 후에 최종본을 뜰 예정입니다. 양쪽 다 씹으니까 괜찮으세요? 괜찮아. 야먹어 먹고 싶지. 사과 같은 거, 고구마 같은 거. 야먹어 씹어 먹어본다. 고구마는 안 매운다니까. 생고구마 야무지. 내가 편안하게 좋다 할 때까지 손봐준다 했어. 복잡하고 그래도 내가 만족감만 느끼면 충분하게 참을성 있지. 너무 기대를 내가 조른 거 아니고 근데 충분히 벌써 건강한 미소를 찾으신 듯 하네요. 틀니를 오래 쓰신 분들은 아래 위로 이 골격이 틀립니다. 흡수되는 양이 틀려가지고 아래 턱은 좀 많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고 위턱은 많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플란트를 다 하다 보면은 들어가 있는 위턱이 들어갔거나 뼈가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보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볼 때는 꺼져가 있는 잇몸이 되거나 일종의 어른들이 제일 싫어하는 합주기 같은 이가 됐다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또 이제 임플란트를 다 하다 보면 이제 경제적인 게 굉장히 비용이 올라갈 거고 세 번째로서는 이제 또 임플란트를 심으면은 관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관리하기가 더 어렵고 물론 임플란트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그런 걸 이제 어느 정도 심리적인 욕구 또 이제 다른 또 이런 관리면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임플란트의 단점을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틀니하고 임플란트하고 결합을 해서 임플란트만 가질 수 있는 단점을 틀니로서 극복을 하고 또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을 해서 두 개를 융합해서 하는 게 또 많이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계획 틀니 덕분에 생활이 달라진 경우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이 있어 요즘 하루하루가 즐거운 이용술 씨. 먹고 씹는 게 자유로워졌기 때문인데요. 가지각색 맛깔나는 음식들로 푸짐하게 차려진 한상. 임시 틀니인데도 아주 잘 맞아서 마치 틀니 체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임시 틀니를 사용하기 전엔 꿈도 못 꿀 일이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뭐 이런 거 깍두기, 소고기 이런 거 잘 씹도 못했어요. 틀니가 잘 돼가지고 식사하는 데는 막 아무 지장도 없고 소고기고 깍두기 뭐 이런 고기, 매지 저런 거는 제대로 막 잘 먹고 있습니다. 하기 전에는 이런 뭐 이런 거는 소고기고 깍두기고 이런 건 묵도 못하고 매지 이것도 못 먹고 다 이랬어요. 밥 때만 되면 짜증만 나고 제대로 못 쉬고 못 먹는 게 뭐 짜증만 나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잘 씹히고 이러니까 뭐 기분 좋고 막 밥 먹을 때는 즐겁고 이렇지요. 이빨이 괜찮은 게 과거는 못 먹고 지금은 뭐 없어서 못 먹어요.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들도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이웃에 사는 친구분이 찾아오셨네요. 이빨 잘 돼가 있지 뭐 이거 뭐 씹는데 뭐 성공했다. 늙어가면서 잘 됐다. 이빨이 안 맞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내가 뭐 같이 내 목욕탕도 다니고 내 같이 하기 때문에 잘 알거든. 그런데 지금 그거 하고 나니 밥 잘 먹고 하니까 몸도 좋아지고 좋아요. 나도 지금 친구라 참 좋아요. 그 기분도. 예? 나는 좀 나도 젊었을 때부터 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가 빠져가지고 다 빠져가지고 지금 부분 틀니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하루하루 있으면은 자꾸 망가지 싶어가지고 다시 이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이 친구 보고 이거 해야 되겠네요. 진짜로. 2개월 동안 임시 틀니로 생활해온 이용술 씨. 이번 여름 내내 집처럼 드나들다 보니 병원 식구들이 마치 가족 같습니다. 본틀니, 정밀본 뜨신 날이시거든요. 임시 틀니 만드신다고 이제 한 4번 정도 방문해 주시고 지금이 한 6번째 방문 정도 되었어요. 네. 내원 횟수는 환자분들마다 이제 차이가 날 수 있으신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임시 틀니 하시는데 한 4-5번 오시고요. 본틀니도 4-5번 오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임시 틀니랑 본틀니랑 다 합쳐서 한 10번 정도 오셔야 돼요. 제작 과정을. 앞으로 또 몇 번을 더 와야 할진 모르지만 수고한 만큼 더 잘 맞는 틀니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잘 있었어요? 예. 큰 부담 없었어요? 틀니가? 조금 헐벗는 건 모르겠네. 조금은 헐거웠죠. 예. 오늘 복제를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다시 본을 뜰 거거든요. 본을 뜯고 완전 틀니를 만들 수 있는 그 본 뜨고 이제 완전 틀니로 가는 그 과정을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동안 착용했던 임시 틀니를 복제해 드디어 최종 본을 뜹니다. 이걸 물면서 본을 뜨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틀니를 복제를 해낸 겁니다. 그럼 본을 뜨도록 할게요. 시간 좀 걸리십니다, 오늘. 틀니 치료 전 이용술 씨의 잇몸 상태는 틀니를 하기에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턱이 나온 상태라 턱의 위치를 이동시켜야 했고요. 임시 틀니를 착용하며 관찰과 치료를 반복, 최적의 상태에서 본을 뜨게 되는 겁니다. 투명한 레진으로 복제를 하고 이 복제한 것을 이제 그 틀니 본을 뜨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안무로 보십시오. 이렇게 입을 문 상태에서 본을 뜰 수가 있습니다. 걸린 상태에서 본을 뜨면은 턱이 약간 이렇게 돌아가는 수가 있고 협착이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 상태에서 본을 볼 수 있으면은 모든 기록이 좀 더 정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정밀하게 본도 나오게 됩니다. 최종본을 뜨는 시간도 만만치 않습니다. 무려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하는데요. 이빨에 안 맞은 게 겁을 내고 뭐 음식을 먹어도 겁을 내는데 완전 맞는 틀니를 해가지고 완전 기분도 좋고 완전 고기도 뭐 마음대로 씹을 수 있고 그 정도로 나오니까 뭐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기능상으로서만 따지면은 심미랑 이런 걸 모든 걸 제외하고 기능만 따지면은 임플란트 훨씬 낫죠. 그런데 이제 임플란트가 다를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 왕왕 있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틀니를 권합니다. 잇몸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잇몸을 살려내지는 못합니다. 뭔가 보형물이 들어가야 들어간 뼈가 흡수된 부분을 보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틀니가 더 이제 물론 임플란트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틀니가 더 이제 형태적으로 심미적으로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틀니 전용 세제가 많이 나옵니다. 덴트라든지 이런 게 이제 씻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고 틀니 안에 여러 가지 세균이라든지 이런 잔사들을 제거해주는 전용 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전용 세제를 사용하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원래는 틀니는 주무실 때는 빼라고 합니다. 빼라고 하고 이제 낮에는 계속 끼는데 이유는 이제 조직이 계속 누르고 있으니까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특히 밤에는 이제 무의식이니까 틀니를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 큰 틀니를. 그래서 이제 주무실 때는 빼고 주무시라고 많이 권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잘 만든 틀니 인계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제 1년, 2년이 될 때마다 이제 뼈가 흡수가 일어납니다. 뼈가 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흡수된 뼈를 갖다가 보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이 쓴 사람들은 한 4, 5년, 10년 이렇게까지도 많이 쓰지만 틀니가 가지고 있는 특징상 닳고 이 몸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 1년에 2년 그 과정에 있어서 이제 내려간 만큼 보충을 해주고 그리고 계속 이제 조정하고 이제 관리만 한다면은 뭐 5년 이상은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압류로 뭘 깨물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틀니도 충분히 압류로 깨물 수 있고 어금니로서 갈비를 뜯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틀니를 만들면은 깨물거나 뜯어먹는 그러한 틀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 최고령 어르신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우선 드실 수 있는 음식이 많아졌습니다. 골고루 잘 드신 덕분일까요?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신 모습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꼭꼭 씹어서 맛있게 드세요. 아들의 마음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오래전에 틀니를 했었던 게 좀 많이 아파서 도저히 식사를 못 했어요. 새로운 틀니를 끼고 회도 좀 드시고 나물도 또 먹고 싶다 해가지고 나물 해드리니까 잘 드시고 그래서 고기도 좀 어느 정도 좀 잘 드시고 이래서 지금 뭐 식사를 거의 잘하는 편입니다. 이제 앞으로 좀 뭐 식사 잘하시고 좀 건강하고 뭐 이래 오래 사시면 좋은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30년을 한 치과 경험상 틀니를 끼고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의 해결책을 제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치과에 가셔서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면 그 해결책을 분명히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요 근래 와서 자주 눈앞이 허리허리하고 잘 안 보여서 그게 계속 뭐 괜찮아질란가 이래 생각했더만 그렇지는 안 하고 자꾸만 더 나빠지는 것 같아서 우유니까 제 일하는데 제일 지장이 있고 잘 안 보이고 흐릿하고 이제 눈이 좀 시력이 안 좋으니까 그 머리도 아프고 고령화 사회
수명은 늘어나지만 피로와 스트레스의 영향으로 우리 몸의 노화 현상은 오히려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제일 빠르게 노화가 진행되는 부분은 바로 눈. 70세가 훌쩍 넘도록 사회활동을 해야 하는 요즘 같은 시대. 가까워도 안 보이고 멀어도 안 보이시나요? 그렇다면 선명한 시야를 가질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그 방법을 알아봅니다. 다양한 증상으로 안과를 찾아오는 사람들. 그 가운데 박순천 씨가 계시네요. 책을 보고 계시지만 눈이 흐릿하니 잘 보이지 않아서 살짝 미간을 찡그리고 계십니다. 예, 제가 10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거든요. 해갖고 눈이 잘 보였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경이나 뭐 렌즈 착용할 이유는 없었는데 요 근래 와서 너무 갑자기 막 안 보이고 좀 생활하는데 지장이 좀 많았어. 그래서 돋보기도 끼고 보고 했는데 갈수록 더 앞이 더 흐릿하고 일단 눈이 안 보이면 모든 것이 깝깝하잖아요. 그럼 모든 일에서 차질이 있을 것 같고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수술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네, 어머니 들어오세요. 뭐 수술할 긴장되시죠? 네. 보시고 정면으로 보시고 앞에 보세요. 오늘 수술을 할 건데요. 네. 레이저를 사용하고 또 수술방 옮겨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이분은 약 10여 년 전에 라식 수술을 받으셨던 분이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시력이 아주 떨어지면서 수술을 원하셨던 분입니다. 한번 라식 수술로 인해서 시력 개선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주 기대감 많이 가지고 오신 분입니다. 라식 수술, 라섹 수술 같은 경우는 눈의 각막에서 어떤 굴절력을 조절하는 수술이고요. 백내장 수술은 각막과는 다른 수정체라는 조직에서 수술을 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별개의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한다고 해서 이 수술을 못하는 게 아니고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턱은 최대한 붙여주시고 정면 편안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바람 나오는 검사라서 좀 놀라실 수 있습니다. 깜빡하고 눈 크게 한번 떠보시겠습니다. 수술 전 동공 확장 검사와 눈동자 커짐 반응 검사, 그리고 노안의 진행 정도 등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라식을 한 후 잘 보면서 살았는데 백내장이 왜 생기게 된 걸까요? 백내장은 이 깨끗한 수정체에 이렇게 혼탁이 생기는 질환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우리 눈으로 들어온 빛을 통해 망막에 사물의 상이 맺히게 하는 것이 바로 수정체인데요. 이 수정체가 탁해지면서 사물이 희미하게 보이거나 번져 보이게 되고 색상이 원래와 다르게 보이는 것이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외상이라든가 또는 당뇨 또는 안내염증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자연적인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런 백내장이 오게 됐을 때 환자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뿌옇게 보인다, 희미하게 보인다, 번져 보인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어르신들께서 막상 저희들 병원 오시면은 시력이 0.2, 0.3 이런 낮은 시력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잘 보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하루 나빠지고 적응시키고 하루 조금 나빠지고 적응시키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환자분들께서 백내장이 꽤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40대 후반 이 정도 되시면은 가까운 안과에 오셔서 꼭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먼 곳을 봐도 침침하고 가까운 곳을 봐도 침침하고 얼마나 갑갑할까요? 그런데 사실 백내장과 노화는 운명적인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백내장이 오게 되면은 그 수정체의 탄성이 떨어지면서 노화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할 때도 백내장 치료뿐만 아니라 노안까지 치료하는 방법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백내장과 노안을 한꺼번에 잡는다. 이것이 오늘 박순천 씨의 치료 목표입니다. 지금 넣는 한약 마취 한약이라서 조금 따가울 수 있으시고요. 이 안약 양쪽 다 넣으실 거예요. 떠보실까요? 깜빡깜빡 하시고. 백내장 치료는 우선 안약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안약 같은 경우는 백내장 진행을 멈춘다거나 와 있는 백내장을 없애는 건 아니고요. 진행하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효과는 아주 큰 거는 아니고요. 좀 미미한 효과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 되겠는데요. 이 수술은 이 각막에 2mm 정도의 절개창을 넣고 그 다음에
이 혼탁이 와 있는 수정체 전면에 원형 절개를 하고 여기에 초음파 유화술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여 혼탁이 와 있는 수정체를 잘게 부숴서 흡입을 해내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검진을 통해 준비를 마친 박순천 씨는 라식 수술을 한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선 각막에 생긴 굴절도를 고려해서 정확하게 도수를 산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검사하는 것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힘 빼시고요. 지금 어머님 레이저가 어머님의 수정체를 이거 CT 촬영으로 정확하게 지금 측정을 하고 있거든요. 이 촬영이 다 끝나는 동안에 조금 안 움직이시는 게 좋습니다. 4초만 참으시면 됩니다. 끝납니다 이제. 어머님만 보십시오. 조금만 더 집중할게요. 그대로 계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아주 잘하셨어요. 됐습니다. 생각보다 쉽죠? 응? 환자분 각막을 이제 이 레이저 장비가 3D로 측정을 해서 수정체의 점낭을 절개를 해주는 그런 과정, 그리고 수정체를 4등분 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지금 환자 본인의 큐필 사이즈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측정이 되고 거기에 이제 5.2mm 점낭 절개 들어가는 이게 표시가 되는 건데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가 육안으로 수정체의 센터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수정체가 평생 눈 안에서 유지하는 데에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의 큐필 사이즈와 그 다음에 충분한 점낭 절개가 들어가는 그런 모양, 쉐입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각막과 수정체 측정 검사를 마치고 수술실로 옮겨가는 박순천 씨. 살짝 긴장한 듯도 한데요. 많이 긴장되시죠? 네. 많이 힘들 건데 조금만 참으시면 금세 끝날 겁니다. 어머님이 예전에 라식 아색 수술이 돼 있는 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수를 최대한 맞춰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 과정을 마치고 나면 수술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안약으로 마취된 각막에 2에서 3mm 정도 절개를 하고 초음파 기구를 넣어서 탁한 수정체를 잘게 부수어 흡입합니다. 그리고 다초점 렌즈를 삽입하면 끝이 나는데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잘 됐습니다. 편안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관리는 잘 하셔야 돼요. 하기 전에는 되게 긴장했는데 하고 나니까는 편안하고 아무런 그게 없네. 수술이 잘 된 것 같아요. 기분이. 먼 곳을 볼 수 있는 안경과 가까운 곳을 보기 위한 돋보기를 교차로 껴야 했던 박순천 씨. 오늘 백내장으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로 다초점 렌즈를 넣었습니다. 단초점 렌즈와 다초점 렌즈의 차이점은 단초점 렌즈는 상위 한 군데만 맺히게 됩니다. 멀리를 잘 보이게 해드리면 가까이 보실 때는 돋보기가 필요하시고요. 가까이를 잘 보이게 해드리면 멀리 볼 때 안경이 필요합니다. 단초점 인공 수정체는 보시다시피 한 군데에서만 초점을 맞춥니다. 가까이서도 안 되고 일정 부위에서 원하는 곳에서만 초점을 맞출 수가 있고요. 다초점 인공 수정체의 경우에는 초점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가까이에서 한 번, 멀리에서 한 번 이렇게. 다초점 인공 수정체 같은 경우는 멀리와 가까이를 한꺼번에 보게 해주기 때문에 요즘처럼 핸드폰이라든가 컴퓨터를 많이 보시는 일상생활에서 아주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40대 후반의 이현아 씨. 역시나 백내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시력이 나빠가지고 안경 낀 지가 오래됐는데 우연에 연기처럼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무실에 와서 업무를 보다 보니까 앞에 거를 잘 보고 해야 되는데 또 보면은 이게 그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머리가 많이 어지러워요. 장기간 일이 좀 되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한번 왕가에 와봐야 되겠다 하고 오니까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싶었죠. 제가 이런 증상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죠. 이현아 씨는 검침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시력이 좋지 않아서 그러려니 했었지만 어지러움 등의 증상이 겹치면서 결국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봤거든요. 체크해봤는데 다행히 뭐 도수라든가 각막 모양에 큰 변화가 없어서 수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의원자분이 처음 내원하셨을 때는 많이 흐려 보이고 깨끗하던 상이 갑자기 번져 보인다 이렇게 호소하시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근시가 심하시기 때문에 가까이는 어느 정도 보실 수가 있지만은 멀리 보실 때는 백내장으로 인해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실명 환자의 30%가량이 백내장 환자라고 하니까 증상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의심할 수 있는 증상들로는 이제 갑자기 백내장을 주맹이라고도 표현을 하듯이 밝은 데서 안 보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2개로 보인다거나 번져 보인다거나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로등 또는 뭐 자동차의 뭐 후방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퍼져 보이는 증상 느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갑자기 또 가까운 게 잘 보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절대 회춘하시는 게 아니고요. 백내장이 오면서 수정체의 도수가 바뀌기 때문에 가까이가 잘 보이시는 건데 이때는 꼭 안과 오셔서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드디어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는데 극도로 시력이 나빠지고 있었다는 이현아 씨. 오늘은 오른쪽 눈을 먼저 수술하고 도수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데요. 숨은 입으로만 천천히 쉬세요. 숨은 입으로만 천천히. 이렇게. 그래요. 잘 됐습니다. 체크했습니다. 어때요? 할만하시죠? 워낙 눈이 나빠서 그런 걸까요? 이현아 씨는 수술에 대한 걱정보단 수술 후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수술할 때는요, 절대 긴장하지 마시고요. 그냥 눈에 약간 무리한 느낌만 있으시지 아프다는 느낌은 없으실 거거든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면에 불이 보이는데 동그란 불 2개 하고 사각형 불이 보이거든요. 그럼 거기 사각형 불이 있는데 거기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술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보였다 안 보였다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보시는 데만 멍하니 보고 계시면 됩니다. 백내장은 양쪽 눈을 이틀에 걸쳐 수술하게 됩니다. 3일째부터는 평소와 같이 생활이 가능하지만 인공수정체 삽입으로 인해 초점이 수술 전과 달라지기 때문에 적응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죠. 이현아 씨처럼 시력이 극도로 나쁜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나 10여 분이 지나고 수술이 끝났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됐습니다. 예. 환자분이 이제 고도 근시다 보니까는 그 수술할 때 그 BSS라는 관류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챔버가 좀 많이 깊어집니다. 챔버라는 게 눈의 공간이 깊어지기 때문에 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무리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었는데 환자분께서 잘 참아주셨고요.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난시가 있으셔가지고 그 멀리 가까이 다 보는 다초점 인공수정체에 난시까지 잡는 그런 인공수정체를 사용을 했는데 이제 거기서도 난시축도 잘 잡힌 것 같고요. 수술은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환자분도 협조 아주 잘 해주셨고요. 하고 나니까 긴장을 제가 많이 했다는 걸 느끼고요. 아픈 고통은 없고 통증은 없고 긴장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안 하려고 했는데도. 기대감은 아무래도 뭐 시력이 좀 잘 안경 안 끼고 렌즈 안 끼고 잘 보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다음 날 다시 병원을 찾은 이현아 씨.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요. 안대 떼드릴게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오늘은 전날 수술한 오른쪽 눈의 시력 검사와 염증 검사 등을 한 이후에 남은 왼쪽 눈까지 마저 수술할 예정입니다. 안대를 벗기고 시력 검사를 앞둔 이현아 씨. 수술 전후 눈에 이상은 없는지 먼저 체크를 하는데요. 기분이 어떨까요? 다시 깜빡 해주시고요. 놀라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검사는 눈 속에 이제 안압이라고 해서 눈의 압력을 체크하는 장비이고요. 수술 전후에 이제 눈의 안압을 체크해서 환자분의 눈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지금 잘 보입니다. 수술한 쪽이 이렇게 막고 있어도 안경을 안 껴도 잘 보입니다.
전혀 뭐 불편한 건 없었고 이제 단지 안경 때문에 안 보이니까 불편했지 뭐 수술하고 예, 불편한 그런 건 없었습니다. 처음에 긴장한 것보다는 예, 좀 덜해요. 어느 정도 간도를 알기 때문에.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잘 쉬셨어요? 네. 그 상태 보겠습니다. 사실 이현아 씨처럼 고도근시를 갖고 있는 경우는 녹내장까지 생길 우려가 많은데요. 수술을 통해 잘 관리만 해간다면 앞으로는 점점 더 눈 건강과 시력이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한 게 이렇게 보이는 게 계속 이제 이게 정상으로 된 건지 아닙니다. 더 앞으로 좋아질까? 이제 그럼요. 아. 어저께 수술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본인이 나타내는 시력이 한 70%, 80% 정도가 될 거고요. 네. 점점 더 개선이 되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어저께 수술하신 분 이제 시력, 안압 그리고 혹시 수술 후에 염증이 있는지를 지금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가운데 누우세요. 지금은 왼쪽은 수술 전이니까 시력이 그대로 안 좋은 그대로고 오른쪽은 모들거림도 없고 시력이 예, 개선된 게 많이 느껴지죠. 뭐 의사 선생님도 지금은 70%인데 차츰 더 나아지고 좋아진다고 그러시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오른쪽 눈까지 수술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부터 원래 눈이 좋았던 것처럼 생활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나가실 거고요. 이쪽으로 오세요. 일상적인 생활은 가능하시고요. 내일부터 세수는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하시면 되고요. 샤워는 뭐 내일부터 목 밑으로만 눈에 물이 안 들어가게 하셔도 가능하십니다. 왼쪽 눈을 먼저 수술한 박순천 씨. 오늘은 오른쪽 눈을 수술하기 위해 준비 중인데요. 시력의 변화를 느끼고 있을까요? 10년 전에 라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백내장 하는데 혹시 지장이 되지 않을까 했던데 지장되는 부분은 없고 앞으로 그 라식 수술한 것보다는 더 나아질 거라고 하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오래 했던 만큼 아니고 좀 하고 나니 좀 개운한 것 같아요. 오늘 한쪽 눈 하고 나면 더욱더 기분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수술은 오늘도 레이저와 초음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칼을 이용해 절개하던 예전 방식과는 달라서 출혈이 없고 봉합 수술이 불필요해져서 자연적인 치유가 가능해졌는데요. 처음 할 때는 모르고 하시다 보니까는 생각보다 안 아프다 하시고요. 두 번째 할 때는 어제 안 아프더라 그래서 더 아프다고 합니다. 똑같이 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이유로 난시 발생 등 합병증 발생률이 줄었고 무엇보다 환자들은 수술에 대한 부담이 적어서 만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뜨시고 나세요. 내 선생님 따라가실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눈도 허리가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수술하고 함으로써 이제 눈이 잘 보인다니까는 기분도 좋고 후련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속이 후련합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고 속이 후련해진 또 다른 환자가 있습니다. 3, 2, 양쪽 다 1.0 보셨어요. 3년이 지나도록 꾸준히 정기검진을 받으러 오고 계시는 이분자 씨. 예전엔 어떠셨나요? 받기 전에는 이제 뭐 잘 보이지도 않고 좀 흐릿하기도 하고 일상생활이 좀 불편해서 안경을 끼고 있었거든요. 이제 머리가 좀 많이 아팠어요. 늘 눈이 흐릿하고 하니까 이제 늘 머리 아플 때가 많아서 그게 다른 어떤 질병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눈을 수술하고 나서 머리 아픈 게 없어졌거든요. 시력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점은 잘 보이는 거죠, 일단은. 잘 보이는 거고 또 이제 눈에 대한 불편함이 없고 안경을 안 끼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없고 좋아요. 이게 이제 평생 갈 수 있으면. 네,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검사지고 봤거든요. 네. 도수, 시력, 안압, 그다음에 그런 거 아주 다 좋으세요. 레이저와 초음파 수술로 짧은 시간에 정교하게 수술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정기검진은 중요합니다. 눈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핸드폰 보시는 거 편해지셨죠? 예. 가까이 보시고 책 같은 거 보실 때 잘 봅니다. 제가 성경이 안 보였는데 너무 잘 봐요.
백내장 수술 후 발생되는 후발성 백내장이나 수술 후에 시력 저하가 생기진 않는지 적응 상태를 꾸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3년 전에 다초점 백내장 수술 받으셨던 분이고요. 처음에 적응 기간을 지내시면서 지금 아주 잘 적응하고 계시고요. 시력 1.0 잘 나오고 계시고 안압도 아주 좋으시고요. 뭐 이 정도 기간이 지나셨으면은 향후에도 멀리 가까이 안경 없이 아주 적응 잘 하시면서 지내실 것 같습니다. 다초점 백내장의 경우에는 분명히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적응 기간을 마음을 편히 먹으시고 잘 되겠지 하고 견뎌내시면은 적응을 아주 잘 하시는데요. 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은 적응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절대 의료진을 믿으시고 마음 편안하게 일상생활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적응이 될 겁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검진 꾸준하게 오시고 눈 관리도 잘 하셔서 건강한 눈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들 중에 혹시 수술 받으실 때 통증이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근데 안약으로 점압 마취를 하시더라도 수술 중이나 수술 후에 그렇게 통증을 느끼시지는 않습니다. 수술 후에는 이물감이라든가 또는 불편함은 있으실지 몰라도 통증까지는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백내장 수술 한번 받으시면은 그 눈 안에 삽입이 되는 인공수정체가 영구적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들 보시는데요. 한번 장착이 된 인공수정체는 평생 사용하십니다. 선천성 백내장으로 10세 이전에 수술 받으셨던 분들도 평생 잘 사용하고 계시니까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하시고 나서 일상생활에 언제부터 복귀가 가능한지 많이들 여쭤보시는데요. 보편적인 일상생활은 다음 날부터 가능하십니다. 이제 운전 같은 경우는 먼저 남이 운전해주는 차를 먼저 타보시고 괜찮으시면 그때부터 하시면 됩니다. 혹시 수술 후에 인공수정체를 교체가 가능한지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렇게 교체를 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혹시나 인공수정체가 망막적으로 이탈이 된다거나 위치에 심각한 변형이 생긴다면은 그때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교체 시에는 수술을 집도해 주실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겁니다. 수술로 인해서 다른 질환이 생기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수술 후에 갑자기 떠다니는 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술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안압이 상승하는 녹내장이 올 수 있지만 이는 2, 3일이면은 다 안정화가 될 것이고요. 원래 가지고 계시던 녹내장 같은 경우는 당뇨나 혈압처럼 평생 조절을 하는 질환이지 한 번의 수술로 치료를 한다라는 개념은 아닙니다. 꼭 녹내장이 발견됐을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에서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시면서 적절한 경과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 후에는 환자분들도 철저한 사후 관리를 해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완치가 가능한데도 걱정만 하시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답고 선명하게 보시면서 100세 인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1000냥이면 눈이 900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이 우리 신체 기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의미인데요. 하필 우리 몸에서 노화가 가장 먼저 시작된다고 합니다. 침침하고 흐릿하게 보이는 증상 백내장은 실명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빠른 검진을 통해 선명한 시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